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허인영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요즘 시장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만 시장이 회복되면 또 주도 섹터, 주도주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주도주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좀 깊은 시장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주도주를 포착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오늘 한 세 가지의 필요 조건들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한 거래량인데 우선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몇 년의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강한 거래량이 이제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역시 이제 메이저의 매집인데 역시 또 강한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3거래일에서 기본적으로 3거래일에서 이제 5거래일 동안에 이제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신고가 경신,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섹터 모멘텀인데 개별주가 아닌 이상으로는 전체적인 섹터 전체의 시장 주도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섹터 모멘텀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고점 라인에서의 이제 풍부한 모멘텀, 또 두 번째로는 또 그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매물 소화를 거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경신, 그러니까 신고가 추세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인영 고수님이 가져오신 시장을 이겨낼 주도주 첫 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우선 이제 바이넥스는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이제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매출 비중의 숫자를 살펴보면 케미컬 의약품이 약 60%, 그리고 또 바이오 CDMO가 40%, 그리고 또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연평균 10% 이상으로 이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좀 지속적인 상승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글로벌 바이오 CDMO가 26년에는 203억 달러까지 성장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바이넥스의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도 바이넥스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강한 거래량인데 바이넥스의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 7월 초 정고점 18,000원 라인들을 돌파를 할 때 23년 5월 이후에 이제 최고의 거래량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었던 이제 메이저 매집, 즉 외국인과 기관의 좀 강한 수급인데 7월 바이넥스의 이제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순매수를 통한 이런 포지션이 바로 정고점 돌파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섹터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7월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테마 성격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또 여기에 위탁 생산인 CDMO, 즉 바이넥스가 포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넥스가 다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바이오도 8월에는 조정을 겪고 있지만 네. 6월과 7월에 보여줬었던 이런 시장 주도력을 충분히 다시 좀 찾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모멘텀으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역시 고금리 장기화의 종료입니다. 22년 미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후로 한 2, 3년 동안에는 전통적인 그 기술주에 포함된 제약 바이오도 이제 조정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경기 침체의 이런 가능성, 즉 우려가 지속될수록 이제 미 연준도 이제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연말까지 3회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기술주인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투자가 쏠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주의 랠리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정책 모멘텀인데 미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도 이제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런 생물보안법 제정 움직임으로 이제 가장 크게 경쟁자인 중국 CDMO 기업들이 이제 배제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 우리 국내 업체들은 그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넥스 언제쯤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언제 투자하면 되나요? 우리가 추세를 살펴볼 때, 즉 차트의 일봉 기준으로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와 저항, 돌파 이 세 가지의 변곡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주가로 연결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바이넥스 일봉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18,000원부터 이제 17,000원 라인, 이런 정고점 라인인데 거의 올해 초부터 24년 1월부터 거의
두세 번, 많게는 세네 번의 이런 반복적인 저항을 형성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상승 1파동 뒤에 그다음에 조정 2파동 박스권을 통해서 반복적인 그 정고점에서의 저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7월 이런 그 제약바이오의 시장 주도력의 확대를 통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또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또 쌍그리 매수세도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런 충분한 매물 소화를 통해서 이제 바로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인 바로 3파동의 시작점을 알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들어간 위치였습니다. 보통 이제 요번 8월 이런 그 경기 침체 우려 또 이런 또 그러면 글로벌 또 이런 악재가 아니었으면 지금 요 추세를 그대로 유지했을 텐데 최근 3, 4거래일의 이런 그 악재는 바로 보시면 돌파 시작점까지의 조정은 바이넥스라든가 또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네.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투매 이런 과매도 구간으로 인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7월 초까지의 17,000원부터 18,000원 라인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8월 5일, 8월 6일에서 한번 이제 지지의 시도를 하는 모습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확인하면서 18,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는 바이넥스의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인 21,000원부터 22,000원까지 우리가 컨셉을 잡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인 바이넥스를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시장을 이겨내는 주도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신고가 경신 종목은 이제 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우선 LS 마린 솔루션은 이제 국제 통신과 인터넷 기반 시설인 해저 통신 케이블을 이제 건설, 유지 보수 목적으로 이제 설립한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로 대한민국 해양 전문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KT 서브마린에서 23년 8월 LS 마린 솔루션으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변경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역시 앞서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방법에 부합을 하는 건가요? 네, 한 가지씩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강한 거래량인데 LS 마린 솔루션 역시 이제 7월 신고가 돌파 시에 이제 6월 행보 구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의 그 거래량을 뛰어넘는 가장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역시 또 두 번째 필요 조건이었던 외국인 기관의 매집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정고점 돌파 구간에서의 강한 순매수도 동반이 됐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때 세 번째 조건인 섹터 모멘텀이 추가되는지의 여부인데 역시 LS 마린 솔루션은 이제 그 관련주 테마가 전력 관련주로 글로벌 AI 열풍에 따른 이제 모멘텀을 이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매출 중심으로 한 이제 실적도 탄탄한데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이제 그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520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 순이익도 약 4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해서라도 이제 매출이 2배 가량 증가를 했고 또 상반기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실적의 그런 호실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상풍력 사업으로 처음 수행하는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프로젝트 공사가 이제 2분기에 시작하면서 온전히 이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다른 호재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LS 전선과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겠는데요. 네. 우선 LS 전선과의 해저 케이블 자재와 시공 밸류체인을 통해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시공 사업 수주가 이제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우상향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 이제 글로벌 AI 열풍에 따른 슈퍼사이클의 이제 도입 가능성입니다. AI 부분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요 급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의 필요성도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슈퍼사이클의 이제 가능성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중동 등 고수익 제품군의 수주 확대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의 시장 주도력은 조금 더 또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이 LS 전선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호재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이 좀 그 기업이 힘들어서 운영자금 조달이 아닌 공장 증설 그리고 또 투자 확대를 위한 제3자 배정은 호재 중에서도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역시 다른 기업도 아닌 최대 주주인 이제 LS 전선입니다. 와. 따라서 이제 그 35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조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대 주주가 이런 제3자 배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까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단순 그 주가의 방어 목적이 아닌 그만큼 업황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라인들은 철저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더 포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사적 신고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결국에는 신고가라는 것은 상승 N자의 오른쪽 추세의 시작인데 역시 상승 1파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제 조정 2파를 통해서 가격 기준으로 16,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 이제 조정 2파동의 이런 그 추세를 이제 형성했습니다. 이제 이런 구간들을 이제 반복된 매물 소화를 통해서 이제 7월 초에 3파동의 시작을 알렸고 최근 8월 초에 3, 4거래일 동안에 가격 기준으로 한 2만 원부터 16,000원까지의 조정은 역시 요 LS 마린 솔루션 또는 전력 관련주 테마 이런 자체의 악재라든가 뭐 추세 이탈이 아닌 역시 글로벌 시장 전체의 지수 조정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표현을 한번 드리겠는데 네. 코스닥 기준 750에서 770선 그리고 또 외국인의 한 2, 3거래일 정도의 지속적인 저가 매수세 유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면 LS 마린 솔루션 기준으로는 요 16,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의 지지력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 동안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통한 매집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1차 정고점이 22,000원부터 23,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시세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다시 한번 조정을 충분히 준 눌림목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은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을 이겨내는 주도주 알아보고 있는데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종목을 설명드렸고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전력 관련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최근 8월 시장의 조정을 주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강 섹터군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요 세 번째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다른 강 섹터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화장품 섹터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우선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초 화장품과 이제 색조 화장품을 비롯한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그리고 또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뭐 주요 제품으로는 뭐 세안, 그리고 보습 용도로 사용되는 기초 화장품이 거의 뭐 매출 비중에서 한 97%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섹터 알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겠죠? 네, 역시 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강한 거래량인데 5월 말에 그 한국 화장품 제조의 이제 그 추세를 보시면 4만 원부터 4만 5천 원, 그러니까 즉 정고점을 돌파한 구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날을 포함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메이저 매집, 즉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지속적인 순매수인데 5월과 6월 그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또 지속적인 순매수도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화장품 섹터의 이제 모멘텀인데요. K뷰티 글로벌 사업 확대 그리고 또 화장품의 실적 모멘텀입니다. 화장품 섹터의 4년간 매출 현황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 중입니다. 실적 바탕으로 한 이제 주가 레벨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매출액이 약 350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약 4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31%, 98%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좀 그 전형적인 모멘텀이 없는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이런 실적 모멘텀만큼 이제 강한 견고한 그런 추세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적 모멘텀 플러스 이제 네. 정책 모멘텀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럼 기사 제목 중에 잘하는 뷰티를 더 잘하게 하자, 뭐 이런 또 최근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기부와 식약처가 민간 기업과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화장품 규제를 좀 덜어내고 또 반대로 제조와 물류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책 모멘텀은 역시 가장 또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힘든 장세 속에서도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탄탄하다. 그래서 살펴봐도 K 화장품의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33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 제품이 이제 컨실러라든가 이제 팔레트에 대한 이런 또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좀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뭐 실리콘트라든가 이런 좀 묵직한 종목이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느 정도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윙이 아닌 한 네. 2, 3거래일에 한 10% 목표가를 두고 박스권 상하단 반복 매매도 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시장이라면 올해 이런 단기 종목군에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같은 시장 상황이 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한 두세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의 조정이 어떤 섹터의 순환 매상의 조정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지수 영향으로 인한 또 조정이기 때문에 차트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 양봉과 음봉이 좀 반복적으로 끊어져 있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중장기 종목군이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큰 단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더라도 지금 8월 5일과 8월 6일 5만 원, 즉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이런 구간에서는 최소한 반등 시세를 통한 지지력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750에서 770선 이 두 가지의 조건 그리고 또 외국인의 2, 3거래일 좀 지속된 순매수, 저가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의 반등 시세를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해적 케이블 또 화장품까지 알아봤는데 또 좋게 보시는 섹터 없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가 이제 그 시장 진정 후에 다시 한번 좀 주도할 섹터군, 즉 상반기 때 이제 주도했던 강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주도할 겁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시총 비중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이제 바이오인데 그래서 오늘 좀 전 세계를 휩쓸 요 꼭사주 종목,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세계를 휩쓸 바이오주를 꼭사주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요. 허인남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사주로 바이오 섹터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 기업은 이제 ADC 항체 약물 이제 접합체 이제 개발사입니다. 네. 의학 화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좀 안정성이 높은 링커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ADC 항암제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또 기술 이전 동안 이제 글로벌 사업화를 이제 주력 사업 모델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의료 기기 그리고 또 의료품 소모품 판매 사업도 이제 동반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힌트는 뭔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의 이제 첫 번째 히트는 1분기 매출이 300% 이상 증가입니다. 좀 정확한 숫자를 보면 1분기 매출액이 311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5.5%가 급등한 숫자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29억 원을 기록했는데 역시 또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실적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힌트의 좀 키워드는 글로벌 탑티어 ADC 바이오텍 목표인데 30년까지 로열티를 수령하는 상업화 단계의 품목이 5개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자 임상 파이프라인은 27년까지 5개로 늘릴 계획이고 향후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결합한 파이프라인 패키지들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양 선택적 링커 그리고 또 강력한 페이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좀 독과점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힌트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뭘까요? 네, 역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또 역사적 신고가 돌파 임박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7월 말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네. 네, 지수 조정으로 인한 한번 눌림목을 주었는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일봉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더라도 강력하게 좀 수렴하는 형태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8만 원 라인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저항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런 저항을 형성했었던 이제 8만 원 라인들 한 두세 번 정도 강한 이제 매물 소화가 있었고 특히 7월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동반을 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제 디데이를 통해서 상승 1파 그리고 또 조정 2파, 상승 3파의 시작점을 좀 멋지게 7월 말부터 좀 알렸었는데 아쉽게도 좀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이제 흐름입니다. 최근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동안의 이런 조정 구간은 역시 이 종목의 악재라든가 뭐 제약바이오의 악재, 뭐 추세 이탈, 뭐 주도 섹터에서의 뭐 훼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조정 영향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그 주봉을 살펴보면 이런 신고가 추세의 지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20년도에 상승 1파동 그리고 또 20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그 7만 원 구간에서의 저항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8월 글로벌 증시 급락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구간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5년 동안의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아닌 강력한 지지 영역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시장의 진정을 확인하고 7만 원 초반에서의 다시 한번 매집을 통해서 다시 정고점이 9만 원 그리고 10만 원까지의 다시 신고가 추세를 우리가 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인남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인남 고수님이 알려주는 필살기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 익절가 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신고가 갔던 종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대응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신고가란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최고 가격을 기록한 경우 그 가격을 보통 신고가라고 일컫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매수 시기를 놓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한 종목의 이제 익절가를 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익절가 의미를 알아보자면 이익을 내고서 뭐 주식, 뭐 코인, 그리고 또 투자 자산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 실현 매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보통 매도를 하는 시기는 먼저 정해둔 목표가라든가 목표 수익이 도달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 두 번째로는 수익 구간 중 지지 라인 이탈로 남은 비중까지 추가 매도를 하는 행위를 이제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계속 상승하는 신고가 종목의 익절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모든 매물을 소화한 구간으로 목표가에 도달했더라도 상승 추세를 이제 유지 중이면 계속 홀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 기준 12평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각도를 유지한다면 홀딩, 반대로 유지했던 12평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일봉을 가져왔는데 신고가 상승 추세 각도로 차트에 표현된 빨간색을 7월 4일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다가 10일 이평선을 그동안 지키다가 훼손이 되었고 신고가 추세를 이탈하는 변곡점으로 바로 이 라인 이탈 시 전량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의 이제 익절가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